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막년회나 모임 장소를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연말에 또 이곳이 빠질 수 없죠. 바로 뷔페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뷔페들을 몇 군데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각 업장마다 추구하는 음식도 다르고 구성도 많이 달랐어요. 얼마 전 댓글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뷔페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분이 계셔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 예전에 다녀왔던 신라호텔의 뷔페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JW 메리어트의 플레이버즈, 하얏트의 아리아, 르 메르디앙의 셰프 팔레트를 비롯해 롯데호텔에서 런칭한 L7 호텔의 세미 뷔페, 리버사이드 가성비 뷔페인 더 가든 키친까지 거의 요 근래 1년 안에 다녀왔던 곳들인데요. 신라호텔의 더 파크뷰는 아주 오래전에 다녀왔던 이후에 방문을 하지 못해서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댓글을 보다 지금 더 파크뷰의 식사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연말 모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녀왔습니다. 더 파크뷰는 신라호텔 1층에 위치해 있어요. 신라호텔은 훌륭한 레스토랑이 많기로도 유명한데요. 미슐랭 3스타인 라영과 스시계의 전설 아리아께, 우리나라의 최고이자 최고가의 중식당 8선, 정통 프렌치를 선보이는 콘티넨탈까지 호텔에서 이 정도 음식 수준이 높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단연 1등이지 않을까 싶어요. 파크뷰의 식사 가격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요. 평일 점심은 11만 3천원, 주말은 11만 6천원이고 저녁 식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부로 운영하고 있고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은 1, 2부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금액은 동일하게 12만 3천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날 11월 2일 평일 저녁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이미 10월달 중순에 예약 문의를 했는데 거의 만석이었어요. 이날도 한 3주 전에 예약이 돼서 다녀오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신라호텔 더 파크뷰 왔어요. 뷔페 시작합니다. 음식을 좀 가지러 갈 텐데 일단 더 파크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대게죠. 가득 쌓여있는 대게를 보며 뭔가 흐뭇해지는 기분이랄까요? 여기 오는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이기도 해요. 대게 옆으로는 차가운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시미와 스시, 샐러드, 또 한식 반찬류들도 있는데요. 반대편에서는 스시를 4종류씩 만들어주던데 구성은 광어와 참치 속살, 익힌 새우와 안하고예요. 스시를 많이 만들어 놓지 않고 손님들이 음식을 가져가는 속도에 맞게 적당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샐러드로는 간단하게 드레싱과 채소들이 있었고 버무려 놓은 시저 샐러드가 있었어요. 저번 플레이버즈 영상에서 조선호텔 아리아와 비교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곳도 역시 에피타이저 음식이나 전체 요리들이 다양하진 않았어요. 간단한 재료 구성이 플레이버즈와 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보통 뷔페에 오면 샐러드나 차가운 전체 요리들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날은 간단한 과일 샐러드와 사시미를 먼저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니 식사 전에 인분에 맞춰 각자 이 앙크루트 스프가 준비되더라고요. 스프가 담긴 그릇에 반죽을 덮어서 오븐에 구워낸 요리인데요. 빵을 부셔서 스프랑 같이 먹으면 돼요. 앙크루트 스프 맛있었어요. 안에는 버섯 스프였는데 트러플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무엇보다 이 버터 향이 진하게 나는 파이 반죽이 고소하고 좋더라고요. 뷔페 음식이라는 편견을 깨주는 첫 번째 요리네요. 그리고 사시미류 중에는 이 도미가 숙성도가 정말 좋았어요. 기름기도 잘 올라와 있고 적당한 탄력감과 기름의 고소함, 단맛도 좋더라고요. 참치는 원양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날 참치는 조금 비린 향이 났어요. 참치 향도 좀 약했고 단새우도 무난한 느낌이었어요. 도미가 너무 맛있어서 저는 다음 스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스시를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아서 밥의 온도감이 차갑지 않고 좋아요. 그런데 밥의 초대리는 굉장히 약한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뷔페 특성상 어린 아이부터 부모님 세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방문하다 보니 와사비나 밥의 간을 강하게 해놓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스시 중에 부드러운 안하고 스시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신라호텔 더 파크뷰에서는 주류 반입이 가능하긴 한데 업장 판매가의 30%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와인을 가져오지 않고 업장의 와인을 주문했는데요. 뭔가 신라호텔이라 와인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무난했어요. 루이로드레라는 샴페인을 시켰는데요. 주류 리스트 중에 가장 가격이 좋더라고요. 플레이버즈에서도 같은 샴페인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날과는 굉장히 다른 컨디션이었어요. 그날은 복숭아의 단맛과 산미가 깨끗하게 느껴졌다면 이날은 꽤 묵직한 바디감으로 다가왔는데요. 버터리한 향이 굉장히 구수하게 나요. 와인이라는 게 이렇게 같은 와인이라도 그날 맛이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고 빈티지에 따라서도 맛이 다르고 또 같은 빈티지라도 어떻게 보관됐는지에 따라 맛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와인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튼 이날 루이 로드레는 보관 상태나 온도감이 너무 좋아서 맛있게 잘 마셨네요.
이번엔 더 파큐브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인 대게를 먹어볼 텐데요. 대게는 따뜻한 온도감은 아니었고 차가운 온도로 준비가 됐었어요. 지금 다른 호텔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식을 가지러 가는 이동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대게를 자리에 가지고 와서 급했는지 마스크를 벗지도 않고 먹으려다가 동생이 알려주더라고요. 마스크 먹거리야. 급했어 지금 막. 일단 대게는 다른 음식에 비해서는 대게의 익힘 정도나 온도감 등 특별히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원래 살 수율이 좀 적었던 건지 살이 꽉 차 있는 느낌은 아니었고 찜통에서 찌는 시간이 좀 오래되는지 살이 아주 부드럽거나 굉장히 촉촉한 부분은 약했어요. 저는 평소에도 갑각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다녀본 뷔페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플레이버즈의 랍스터 구이였어요. 오히려 랍스터 전문 뷔페에서는 질기고 좀 퍽퍽한 살점이 많이 아쉬웠던 적이 있는데요. 플레이버즈의 랍스터 구이는 정말 일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퀄리티의 랍스터를 맛볼 수 있었어요. 대게가 나오는 조선호텔 아리아에서도 따뜻한 온도로 내어주시는 대게가 좀 더 임팩트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 대게보다는 다음에 먹었던 중식이 더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돼요. 처음 말씀드린 고급 중식당인 팔선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 파크뷰의 음식이 전반적으로 중식에 힘을 좀 주는 느낌이에요. 중식으로는 먼저 오리를 이용한 베이징 덕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이 베이징 덕도 남은 살코기 자투리가 아닌 이곳만의 베이징 덕이 따로 준비돼요. 베이징 덕이라고 해서 북경 오리를 말하는 요리인데요. 오리를 통째로 구워내서 껍질과 살코기를 따로 분리를 해요. 보통은 전병에 오이와 대파, 소스를 넣고 싸먹으면 되고 살코기는 고급 중식집에서는 따로 볶음 요리로 만들어주시는 곳도 있어요. 중식집에서는 손질도 까다롭고 전문으로 커팅을 해주시는 분이 필요하다 보니 이 베이징 덕을 잘 다루지 않은 곳들도 많은데요. 특히 뷔페에서는 베이징 덕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가성비 뷔페로 리버사이드 더 가든 키친에서 이 베이징 덕이 준비됐었는데요. 중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리들을 뷔페 재료들과 함께 회전을 시키는 것 같았어요. 더 파크뷰에서는 이곳만의 베이징 덕을 따로 준비해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잘라주신 베이징 덕을 받아왔는데 전문점에 비해 나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옆에는 아예 딤섬 코너가 따로 있는데요. 딤섬도 이곳에서 직접 피를 빚어 만들더라고요. 샤오롱바오나 샤오마이를 포함해 5종류의 찐 딤섬들과 튀김 딤섬들도 같이 준비되어 있어요. 옆에는 게살 스프와 통으로 쪄낸 참돔 요리, 동파육과 탕수육, 크림새우와 해산물 볶음 등 다양한 중식 메뉴가 있어요. 도미찜은 제가 사실 서교동에 있는 진진이라는 식당의 생선찜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뷔페에서 나오는 생선찜 요리가 이 정도 수준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더 파큐브를 마지막에 온 지 거의 한 6, 7년? 7, 8년은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식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이해도와 지금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처럼 다른 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입맛도 달라지고 취향도 달라지니 그런 점들을 생각하며 함께 경험해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갑자기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제 댓글을 보면 다른 구독자분들이 해산물을 못 먹는다는 말씀이 종종 보이던데 저도 예전에 한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멍게를 못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멍게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처음 멍게를 먹는 순간 그게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참 입맛이 새롭게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파큐브의 중식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꽤 높았고 도미찜뿐 아니라 탕수육, 다른 요리들도 뷔페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였어요. 이날 양식을 제대로 맛을 보지 못했는데 스테이크를 3종 가지고 왔어요. 더 파큐브 리뷰를 보니 양고기가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양고기를 포함해 LA 갈비와 안심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 안심 스테이크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안심 자체의 식재료도 너무 좋았지만 구워주는 템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고기가 아주 부드러워서 어린 친구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안심 스테이크와 LA 갈비, 양고기도 다 맛있었어요. 디저트로는 초콜릿 무스와 패션 후르츠 젤리,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조각 케이크들과 과일이 있었고요. 옆에 과일 시럽들이 있어서 저는 치즈 케이크와 녹차 케이크에 망고 시럽을 뿌려서 가져왔어요. 옆에는 초콜릿 무스예요. 디저트 종류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케이크도 하나하나 다 맛있었고 과일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오늘 이렇게 신라호텔 뷔페 더 파큐브를 다녀왔는데요. 일단 신라호텔의 명성에 걸맞는 음식 수준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특히 중식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다른 뷔페에 비해 이곳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좋은 식 재료뿐만 아니라 특히 처음 나온 이 앙크로트 스프나 도미 사시미의 숙성도, 안심 스테이크의 익힘, 특히 중식 요리의 완성도도 굉장히 수준 높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에피타이저나 차가운 전체 요리들, 그리고 해산물 요리들의 가짓수가 작았던 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직원들의 통일된 서비스나 분위기도 좋았고, 특히 넓은 룸이 있어 모임을 가지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한 달씩 예약이 만석인데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가치가 충분하다는 증거일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